여기까지 했죠. async await까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될까? 말보다는 오후에는 실습을 좀 해보죠. 실습으로 에러 처리와 제시도. 네트워크는 이렇게 저렇게 에러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시적인 경우도 많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갑자기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끊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처리하는 거. 만약에 에러가 타임아웃이면 뭔가 접속이 애매하게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재시도를 합니다. 근데 최대 재시도 횟수를 정해놓고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뎀이 빠졌어, 아니면 고장 났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은 배터리만 소모하게 되니까 결국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고 멈추라고 설정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통 제시도 횟수는 3회, 리트라이 딜레이는 2초 정도 잡아놨는데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 리트라이가 늘어나잖아요. 여기 딜레이 2초 후에 보통 여기 2.0이니까. 근데 이거를 저런 것도 지수 백오프라고 하는 전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는 이런 타임아웃 오류에서 생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2초 제시도, 4초 제시도, 16초 제시도 이런 식으로 지수승으로 딜레이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났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요청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바로 2초에 시도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뭐 10초, 30초, 1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시도 횟수 전략도 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트래픽에 따라서 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죠. 별거 아니에요. 네, 쉽죠? 결국 그래서 요거 비동기구에도 비동기로 호출하는 거고 비동기 호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여기는 성공하면 여기로 나가겠지만 실패하면 3번 다 재시도했는데도 안 되면 최종적인 페일리어가 뜨는 거죠. 여기는 최종 실패. 최종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try 아까 얘기했던 서버 에러 500대, 200대 성공, 300대, 400대는 다른 각각의 오류가 있고 모니터링은 넘길게요. 뭐 네, 그건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뉴스 리더 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뉴스 API 얘가 키가 필요해. 얘 못 써요. 얘 맨날 제 이메일도 지난 수업 때도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막 카드 등록도 원하고 그러니까 아닌 경우 아니게 할 수 있나? 얘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 친구도 한번 확인해보고 뉴스가 잘 나오면 이걸로 하죠. 예. 요 키 발급 받아서 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 네트워크 통신을 통한 앱을 한번 돌려보니까 제가 생각 요거까지 하면 사실 오늘 네트워크 이제 오후에 지금 요거 실습해가지고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면 그냥 거기에 이제 백엔드를 누가 맡아주면 좋은데 뭐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익숙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자 보자.
요거 안 되면은 아까 봤던 그냥 그 제이슨 템플릿으로 하고요. 잘 나오면 이걸로 하죠. 뉴스 API org v2 forbidden이네. 자, 자, 네, 이 친구인데 이거 그냥 레지스터 해서 하셔도 돼요. 제가 옛날에 레지스터 해놓은 게 있기는 한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따로 따로 칠게요. 있었네. 잠깐만. 그러면 제가 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거 링크 드릴게요. 요거 같이 제 키로 일단 해볼까요? 제가 키를 드리는 것도 방법이고 각자 키 만드시려면 키 만드셔도 되고 여기 지금 제가 있더라고요. 요거. 네, 여기 API 키 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같이 해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만료돼서 1000번이라 뭐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도 될 겁니다. 1000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 키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들게요. 이건 이제 끝냈고 새 프로젝트. 이제 좀 실습이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앱이에요. 그죠? 뉴스 정도 돼야 네, 뉴스 앱입니다. 좀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뉴스 리더라고 할까요? 이거를 뉴스 리더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리더. 그리고 코어 데이터 쓸까 말까요? 그 데이터 쉽게 하는 게 나으시겠죠?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일단은 데이터 안 쓰고 코어 데이터 안 쓰고 네트워크만 하는 스토리보드 UI킷 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I킷에다가 만들고요. 스토리보드는 뺄게요. 인포 가서 메인 애플리케이션 씬 매니페스트 가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고 씬 딜리게이트 가서 이제 이거는 익숙하시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프로젝트 초기화까지 됐습니다. 잠시만요. 코데이터 노트 뭐 줄바꿈이니까 이거를 뺄게요. 스테이징에서. 그리고 변경 스테이징에서 노 요쪽은 빼고 다 뉴스죠? 네, 뉴스만 코데이터 빼고 뉴스. 또 조금 지나니까 제대로 안 해주네.
네트워크 실습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줄 바꾸면 그냥 없앨게요. 평균상 취소가 안 되네. 일단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푸시가 안 되나? 지금 계속 로딩이 도네요. 이런 게 타임아웃이 걸리는 거죠? 지금 요거 때문이다. 요거. 저 커밋 메시지가 자꾸 뜨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빼고 얘를 삭제 됐고 이거는 장 다시 시작하면 되고. 자, 네, 여기서부터 준비가 되신 분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아무도 안 해주시네. 넘어갈게요. 네, 갑니다. 자, 뉴스 리더고요. 뉴스 리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모델부터 뉴스 리더의 데이터 모델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 파일 모델 파일을 조금 정말 약간 실무스럽게 갑니다. 뭐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최대한 실무에 가까운 코드를 짜보자면 모델 뉴스 리스폰스라고 하는 파일과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닫히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저걸 하나만 열어놓고 할게요. 잠깐만요. 자, 뉴스 앱이고요. 여기에 코더블 뉴스가 들어갈 겁니다. 아티클 없죠? 자, 여기다가 또 새 파일 아티클 아티클 스위프트 아티클 스위프트 그리고 아티클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있어요. 친구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또 소스가 필요한 거죠? 소스도 커맨드 N 스위프트 파일 소스 파일 소스도 코더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파일이 보기가 좋지 않죠? 요 파일 세 개의 파일을 묶어서 이제 그룹을 지을 거예요. 파일이 나눠지게 돼요. 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폴더로 관리하게 되죠. 폴더가 없으면 다 나열돼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거는 뭐 정리의 문제랑도 같아요. 방 정리하는 것처럼 뭐 정답이 있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정리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정리의 시점도 다르고 얼마나 뭐 정리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보통 뎁스를 그러니까 폴더 이상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거보다 깊은 물론 프로젝트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깊어질 수도 있지만 가독성을 떨어뜨려요. 폴더 안에 파일을 다 숨겨버리면 뭐 정리화되어 보일 수 있지만 처음 그 앱을 보는 사람은 해당 파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습 코드가 있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구조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능 분류가 있고 화면 분류가 있어요. 기능 뭐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끼리 모으고 모델은 모델끼리 모으고가 있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모듈까지도 묶어요. 뭐 이렇게 챗 모듈
뭐 기프트 모듈, 그룹 챗 모듈, 뭐 오픈 챗 모듈 이렇게 모듈별로 묶기도 하고 그거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모듈 밑에 화면 밑에 기능으로 묶이는 게 모듈, 화면, 네, 기능. 거기가 맥스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더 나눠지면 좀 코드를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New Folder from Selection을 선택하면 요 세 개를 딱 묶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요. 여기다가 저는 기능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를 모델스라고 분류하겠습니다. 얘네는 모델 파일이 되는 거죠. 코더블한 친구들. 그래서 모델 폴더에다가 요 파일들을 담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만들 친구가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도 사실 여러 파일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근데 지금 우리 실습에선 파일이 하나예요. 그래도 일단 분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선택에 어디다 선택하냐에 따라 또 달라서 뉴 폴더 여기서 서비스즈 보통 이렇게 해서 커맨드 N 새 파일 뉴스 API 서비스 서비스 레이어는 그 한참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가 부르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묶음을 서비스라고 해요. 모델 바로 위에 모델들에 대한 어떤 로직을 처리하거나 가공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이름이고 네트워크를 타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결국 요 모델이 누구 향이냐? 모델은 코어 데이터에도 쓰일 거고 네트워크에도 쓰일 수 있어요. 지금은 네트워크를 위한 모델인데 이걸 코어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제가 코어 데이터를 뺀 이유도 그거죠. 그럼 모델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어디에 최적화, 그러니까 일관성 유지 그 단일 진실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영어로 하면 뭐죠? Source of Truth인가? 네. 진실의 원천. 네트워크가 진짜냐, 내 코어 데이터가 진짜냐의 문제가 생겨요.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면 제가 이 티어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설명이 살짝 새는데 요 설명하지 맙시다. 우리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어려워져요. 자, 일단은 지금은 네트워크만 다루고 있고 네트워크 모델인 거예요. 네트워크가 주는 정보를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들었고 그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코드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관리하는 코드. 여기서는 클래스 뉴스 API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 거고 프로퍼티에 이렇게 프로퍼티가 뉴스 서비스는 싱글톤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세션도 하나 쓰고 그리고 잠깐 싱글톤 패턴이 없군요. 네, 없어요. 얘는 객체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키는 아까 공유해 드렸던 뉴스 키 요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사실 요 키도 바깥으로 빼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한다 그러면 요 키 파일을 이렇게 실무 코드를 넣을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일단 갑니다. 네. 여기다 넣고요. 이렇게 키 파일이 보통 이렇게 노출되게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실습이니까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키 파일로 값을 불러오면 되겠죠. fetch 헤드라인 가져오는 것 먼저 만들게요. fetch 헤드라인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한국 정보를 가져올 거고 카테고리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사에 해당하겠죠. 카테고리를 주면 특정 카테고리 헤드라인을 넘겨줄 거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네트워크 에러 설정이 빠져서 그렇죠. 네트워크 에러. 아까 수업에서 저 위에 있었는데 찾아야지. 네트워크 에러 설정. 요것도 보통
요런 친구는 새 폴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 서비스 말고요. 자꾸. 진짜 엑스코드 여기를 찍었으면 여기 폴더가 만들어져야지. 또 저기 선택된 거 만드시는지. 자, 새 폴더. 커먼. 이게 항상 고민인데. 커먼 유틸 뭐 예전에 저 그 제 사수는 MGMT라고 많이 썼어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코드. 그럼 뭐 커먼이라고 하겠습니다. 커먼 센스라고 하잖아요. 일반 상식. 그냥 뭐 일반 뭐 그냥 적당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이름은 그냥 정말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새 파일 만들고 네트워크 에러 파일을 하나 정의해서 있겠습니다. 도커 에러 정의를 해놓으면 여기서 갖다 쓸 수 있죠. 모듈 이 스위프트는 모듈 베이스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모듈이기 때문에 이 모듈 지금 멤버십이 보면 이 파일의 membership이 이 타겟 멤버십으로 묶여 있죠. 타겟 멤버십으로 묶여 있는 이 파일 간에는 네임스코프가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 이런 클래스 이름 같은 거 가져온 거 임포트 안 해줘도 되죠. 스위프트는 모듈 안에서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코드예요. 이 코드는 get URL을 만드는 데이터 태스크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태스크에서 가져온 정보에서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고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디코드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인코딩 포맷 인코딩 문자열이 우리가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알파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컴퓨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안시 코드라고 해서 기본 바이너리에서 그냥 기본 구문 문석으로 알파벳 코드는 다 나와요. 근데 한글 글씨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이진수로. 어렵겠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영어는 그냥 알파벳이 26자인가요? 그냥 그 26개 대문자 소문자로 해서 42개인가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52개? 54개? 저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 건데 한글은 조합 언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존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합쳐져서 이게 모양이 바뀌다 보니까 한글 표현은 그런 이진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로 표현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ISO 8601이라고 하는 게 뭐 이거는 EUCKR이라고 보통 많이 불려요. 요런 인코딩이 있고 최근에는 UTF-8을 많이 씁니다. UTF-8은 이제 8비트의 유니코드라고 해서 문자표가 있는 거예요. 문자표가 있는 형태고 EUCKR은 약간 조합 코드예요. 그래서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어 줍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만드는 코드고 UTF-8은 그냥 그 캐릭터 문자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어는 UTF-16인가 뭐 이런 걸 씁니다. 뭐 하여튼 뭐 저도 자주 안 써서. UTF-16, 그러니까 얘는 16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문자가 너무 많잖아요. 중국어는 다 쪼개져 있잖아요. 글씨가. 그러다 보니까 다 표현을 못해서 UTF-8로는 중국어를 다 표기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UTF-16을 씁니다. 문자가 달라요. 문자 표현하는 코드예요. 이 코드는. 그게 있어야지 파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이슨을 가져왔어. 알겠어. 제이슨 문법은 알겠어.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글씨를 읽을 수가 없겠죠. 인코딩을 모르면. 그래서 글씨가 깨져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죠. 인터넷 쓰다 보면 막 뉴스 사이트 같은 데 갑자기 막 글씨 확 깨져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인코딩이 깨져서 그래요. 컴퓨터한테 내가 인코딩을 UTF-8을 쓰겠다고 해놓고 지금 보이는 ISO 8601을 주면 깨져요. 글씨가 팍.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코딩 정보가 네트워크 쪽은 유독 이런 거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즈인지 리눅스인지 뭐 한글을 쓰는지 아랍어를 쓰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연결하기에 따라 다른 거고 그쪽에서 서버 세팅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라서 데이터베이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코딩이 들어갑니다. 캐릭터 셋이라고 한 설정 값이 있어요. 캐릭터 셋 설정 값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좀 너무 더 들어가진 않을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 뉴스 API라는 사이트가 주는 그 문자열이 EUCKR이다 보니까 ISO 8601로 디코딩해야 글씨가 제대로 찍히는 모양입니다. 만약 이게 깨지면 요거 바꿀 거예요. 요거를 UTF-8로 바꿀 겁니다. 커스텀 UTF. 커스텀 잠깐만. 이건 날짜다. 죄송해요. 날짜 디코딩이었네요. 네. 8601 표준 이거는 ISO 표준을 의미하거든요. 문자는 8601이 아닌가 봐요. 요 친구는 날짜 표기에 대한 저거예요. 국제 표준. 요거는 이거는 저거 월 1월년일 거예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봐야죠. 보면 네, 이게 표준이에요. RFC 뭐 3339 포맷 해가지고 하여튼 아까 UTF-8 얘기도 그렇고 EUCKR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입니다. 인코딩의 문제고 얘는 날짜 표기를 뭐 요렇게 했냐 아니면 요런 표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 이게 잠깐만요. 이걸 거예요. 이렇게 했냐 아니면은 요렇게 했냐 뭐 이거는 미국은 이렇게 하고요. 1월년 그리고 월도 세 자리짜리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유럽은 월일년이죠. 미국이 월일년이고 유럽이 일월년인가? 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런 표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트 포맷을 써서 파싱해라. 이 날짜 정보가 요 표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뭐 이런 식으로 HHMM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우리나라 표기법이에요. 월, 일, 시, 분, 초까지 이렇게 표기합니다 보통. 그리고 뭐 여기 점 뭐 소수점 마이크로 세컨까지 뭐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얘는 날짜의 문자식 표기법에 대한 표준 정의. 요게 틀어지면은 날짜를 잘못 가져오니까 월과 일을 뒤집어 놓으면 잘못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10월 10일인데 뭐 11월 10일인데 10월 10일로 가져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표기법 표준이 달라져 버리면 잘못 파싱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인코딩은 아마 내부적으로 인코더가 파싱을 제대로 할 거예요. 네트워크 가져올 때부터 캐릭터 셋 설정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해보면서 다시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 표준 한번 보고 넘어갈까? 어떤 표준인지 봅시다. 순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표기법이랑 같네요. 우리나라가 희한하네. 여기 우리나라 표기법인가 보네요. 다르네요. 봐봐요. 여기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나라가 8601이고요. 미국 안시 표준. 요거는 뭐 엄청 기네요. 요거 검색해 봅시다. 얘네는 뭐가 많대요. 그래서 풀 데이트가 있고 표준 정의도 되게 엄청 빡세게 해놨죠. 예. 그래서 올 뉴메릭 데이트가 있고 풀 데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뉴메릭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에서는 월, 일, 년이죠. 미국은 이게 기본이에요. 월, 일, 년이. 그래서 여기도 월, 일, 년이 이게 기본이죠. 예,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이제 또 뭐 혹시 오류나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프린트를 찍어보세요. 프린트 찍어보고 날짜 표기 오류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월일년 특히 일월년 문제로 표기 실수 많이 하니까 그런 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트워크 코드 여기까지 하면 패치 헤드라인 가져오는 것까지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끊어갈게요.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검색은 나중에 추가하고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모델 및 서비스 추가. 요즘은 GitHub이 좋아져서 이렇게 API 키를 평문으로 GitHub에 등록하면 이메일 와요. 너 키 GitHub에 등록했다. 너 큰일 났다. 하고 얼럿이 와요. 이거 오늘 수업하고 인밸리데이트 시킬 거예요. 혹시 나중에 돌려보시고 안 된다고 예, 다른데 엄한데 찾지 마시고 요 키 값은 예, 2025년 9월 1일 만료. 오늘 TIL 시간까지 남겨놓을 테니까 네. 오늘까지는 돌려보실 수 있을 텐데 내일부터는 아마 요 키값 때문에 얘는 안 돌아가는 코드가 될 겁니다. 알고 계시고 다 체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갑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일단 패치 헤드라인을 해서 헤드라인을 가져오는 코드가 컴플리션 블럭까지 구성이 됐죠. 얘를 가져오는 쪽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테이블 뷰를 붙여야 돼요. 이거 말고 테이블 뷰를 붙일게요. 여기에 아 자꾸 렛을 쓰려고 하는 얘는 오토 레이아웃 쓸게요. 오토 레이아웃 쓸 거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 뷰 붙일 거고 음,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항상 순서를 좀 맞출게요. 요게 기본이죠. 그리고 그래서 익스텐션 컨트롤러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그리고 추가 일단은 UA리가 여기다가 추가 하면 return 0 UI
return UI 테이블 뷰 셀. 일단 막아놓은 거죠.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return 테이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되는 요소만 탁 넣어놨고 저것도 그냥 여기서 할게요. 테이블 ns constraint ns layer constraint layout constraint activate 오토 레이아웃 설정 테이블 뷰의 탑 앵커는 equal to 뷰의 세이프 에리어 가이드의 탑 앵커 콤마 테이블 뷰 바텀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뷰의 세이프 에리어 가이드의 바텀 앵커 콤마 테이블 뷰 리드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뷰의 리드 앵커 콤마 테이블 뷰 트레일 앵커는 constraint equal to 뷰의 트레일 앵커 이렇게 네 군데를 붙인다고 했어요. 뷰를 이렇게 하면 뷰에 붙을 겁니다. 요 테이블 뷰는 사용되는 시점에 딱 요 코드가 동작하면서 붙을 거예요. 그러면 저 테이블 뷰를 로딩 이미지도 붙이네. 자, 요 테이블 뷰도 붙지만 이거 네트워크를 타고 있는 건지 화면이 멈춰 있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로딩 이미지를 보통 붙입니다. 레이지 바 이건 로딩 이미지예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애플이 만들어줬어요. 데이터 UI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뷰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밑에 이제 코드에 나오겠지만 보였다 안 보여졌다 해요. 네. 이건 보였다 안 보였다 할 겁니다. 셋업 UI를 좀 볼까? 리프레시 컨트롤도 만드네요. 자, 여기에서 뷰 속성 값으로 하나 더 레이지 바 리프레시 얘는 컨트롤러라서 레이지바가 아닙니다. let 리프레시 컨트롤 롤 UI 리프레시 컨트롤이라고 하는 얘는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까지는 살짝 접어둘게요. 이렇게 접어두고 그리고 변수 하나 더 두 개 더 articles 요게 이제 가져올 자료죠. articles 뭐야 article 스펠이 틀렸나? article 에어티클이 아니라 article 빈 배열 그리고 셀렉티드 카테고리도 당장은 필요 없이 좀 지금 가장 빨리 해보려고 몇 개 좀 축약했어요. 테이블 뷰, 로딩 이미지, 땡겨서 새로 고침, 그리고 데이터. 요것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업 UI에 일단 셋업 UI라고 하는 함수랑 그래서 화면 구성하는 거랑 로드 뉴스 요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펑션 셋업 UI 그리고 펑션 로드 뉴스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셋업 UI에서는 테이블 뷰에 이러면 테이블 뷰 만들어지겠죠? 리프레시 컨트롤에 리프레시 컨트롤 딱 붙이는 순간 요거를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 레이지 생성자가 딱 불리면서 뷰에 탁 갖다 붙게 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컨트롤에 타겟 액션 셀렉트 잠깐만 for 액션 말고 요거 말고 타겟
셀프 콤마 액션 콤마 4 value changed 액션에는 셀렉터 그래서 값이 refresh 뉴스 네트워크에서 가져오니까 뉴스를 로드 뉴스 하기도 하지만 리프레시 뉴스를 하기도 합니다. 새로 고침할 때는 다른 정보 새로 가져오는 거죠. 사실 이 안에서 로드를 부르면 되긴 할 텐데 의미가 다르니까 로드 뉴스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서 시그니처가 다르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콤마가 나 왜 콤마를 왜 찍었지? 아니, 콤마를 찍어야지. 뭐가 틀렸지? 액션 콤마 4 리프레시 애드 타겟 여기가 틀렸구나. 애드 타겟 네. 그죠? 리프레시 뉴스 자 이렇게 하면은 당겨서 새로 고침하면 뉴스가 다시 불러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드 뉴스 이제 여기 아까 안 가져온 것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친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약간 요 변수 지정할 때 타입을 좀 구분하는 편인데 컨트롤러에 가까워요. 서비스 로직이니까 뉴스 서비스는 뉴스 서비스 API 서비스 생성 잠수로 만들어 주고요. 로드 뉴스에서 이제 불러다가 써야죠. 뉴스 서비스를 일단 로딩 이미지 안 붙였다. 요거 로딩 이미지 붙여야 되는데 어, 요거는 지금 요까지만 붙일게요.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붙여야죠. 자, add 뷰에 add 서브 뷰에 액티비티 인디케이터를 붙이면 되는데 이 친구가 아마 크기가 크기 일단 실행해 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류가 없으니까 실행이 될 겁니다. 붙여놓고 끝낼게요. 얘가 안 보이면 잘 된 거고 타겟에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